했다면 상속이 아들한테 기본적으로 직계 비속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식한테 가는 겁니다. 애기 엄마한테는 애기 엄마는 자기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고 네. 한다면 상속권이 없죠. 아이한테 다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성이랑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이다. 더 이따 해봅시다. 네. 무슨 이슈를 하려고 하나요? 오늘은 요즘에 가장 핫한 정우성? 네. 워낙 공부만 하셔서 혹시 정우성은 아시는지. 정우성을 모르진 않죠. 남자들이 정우성 싫어해. 왜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겼어. 문가비는 혹시 아세요? 아, 당연히 알죠.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원래? 알았어.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데? 막 정우성 문가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혼부로서 아빠로서 아니 아빠로서 어쨌든 자기 아이인데 생물학적 아빠.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책임의 범위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베이스는 양육비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당연히 자신의 자녀면 부양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양육비의 이슈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양육비도 얼만큼 줄 건지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양육비가? 법적으로 이제 일응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죠. 아버지의 경제력이라든가 애 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양육이니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상황에서는 얼마씩은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표 PD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네. 부모 합산 소득이 당연히 정우성 씨는 1,200만 원 이상이겠죠? 네, 합산으로 안 해도 정우성 그분은 월급을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봉 개념으로 하겠죠. 연봉 그러니까 뭐 개념으로. 세금 낼 거잖아요. 네. 자기 소득에 대해서 그거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우성 씨가 부품 활동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네. 연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양육비를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럴 일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산정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급여 소득자고 약간 일정하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이제 뭐 부동산이 엄청 많은데 현재 돈 안 벌고 있으면 소득이 없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비를 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장 맥시멈으로 봐도 만약에 부모 합산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를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15세에서 18세가 맥시멈으로 나와 있는데 월에 288만 원이에요. 사실 애 한 명 키울 수야 있겠지. 근데 법적으로 이 정도로 딱 산정을 가이드라인인 거지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가이드라인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범주 안에서 움직일 텐데 가이드인 거지 반드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어서 그럼 이거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거예요? 적게 주시게 하라는 건 잘 안 하겠죠. 가이드라인이 이만큼 주라는 건데 이거보다 적게 주라고 판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양육비 얼마 줘라라고 했을 때 주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 원래 가이드라인보다 더 적게 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재산 상태나 이런 걸 봐서 되려 조금 더 줘라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재판을 받아서 얼마를 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안 되죠. 잡혀가요? 네, 그런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어떤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뭐 배드 파더스인가 명단 공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명단 공개하는 거 원래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 하면서 공개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정우성 씨가 뭐 그럴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들고 네. 양육비 당연히 줄 것 같고 얼굴 보고 면접 교섭하고 그리고 애를 자라면서 이제 어느 학교를 보낼지 뭘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상의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가비 이분이 네. 아니 나는 아빠 보여주기 싫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건 안 되죠. 그럴 수 없어요? 네, 양육비를 주면 무조건 얼굴 보여줘야 면접 돼요?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 볼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진짜 이상한 아빠다. 네. 그러면 애 볼 권한을 없애버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왜 결혼을 하지 않냐 이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 분할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뭐 재산 분할 이슈 때문에 결혼을 안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그러면 뭐 결혼하겠죠. 근데 이제 좋아하고 결혼할 정도의 마음은 안 드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T인데 왜 이렇게 F같이 얘기하시지? 그런가? 외국에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아 키우고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호날두가 네, 근데 우리나라의 관념에서는 그런 게 사실 이해가 안 그쵸. 가는 아직까지. 시절인데 정우성 씨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저 모르겠어요. 세상이 좀 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재산 분할, 그러니까요. 뭐 위자료, 뭐 이런 이슈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정우성, 문가비 이런 사안처럼 만약에 서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 없었다고 하면 뭐 애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도 뭐 금방 이혼하게 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이슈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고 음.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기여한 게 얼만큼이냐라는 거를 판단하려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배우자로서는 받을 수 없지만 자식은 자식은 상속받을-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엄마한테 올렸어요 출생신고를. 근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꼭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출생신고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겠네요. 당연하죠. 아빠를 올리니까. 네, 아빠는 누구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만 된 아이, 어쨌든 아빠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아빠로 법적으로 등재가 되겠죠? 그러면 정우성 씨가 사망을 했다면 상속이 아들한테 기본적으로 직계 비속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식한테 가는 겁니다. 애기 엄마한테는 애기 엄마는 자기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고 네. 한다면 상속권이 없죠. 아이한테 다 가는 겁니다. 100% 가나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죠. 애한테 가는 겁니다. 애한테. 그럼 만약에 정우성 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와 지금 세상에 나온 자식이 나눠서 상속을 나눠서 받게 되나요? 상속을 하겠죠. 그럼 애기 엄마는 하나도 안 주고 결혼한 배우자 그리고 네. 애기한테만. 네. 사실혼도 아니었고 하니까요. 네.